네. 그럼 이제 선배들의 진로 로드맵을 통해서 내 자녀의 진로 로드맵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학생은 항공대 우주항공에 관련된 과를 희망하고, 그래서 그러한 과를 희망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꾸준히 항공에 관련된 노력과 과학 동아리를 활동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우주센터를 직접 견학을 간 다음에 인공위성이라든지 로켓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나로 우주센터의 과학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바닷가를 갔을 때 방파제를 보았는데, 방파제에 존재하는 테트라포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테트라포트의 모양을 통해서 정말로 저것이 파도를 잘 줄여줄 수 있을까? 오히려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다치고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미관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해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도 해보았고요. 또한 버려지는 열에너지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러한 열에너지를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름철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는데, 그러면 실외기에서 발생된 뜨거운 열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열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전자 소자에 관련된 그런 실험들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들이 도입하게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주항공과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해보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꿈이 먼저 정해진다라고 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들도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나아간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메카트로닉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로봇이 도입될 때 사람이 명령한 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원리가 무엇이고 현재 적용된 메카트로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로봇들이 도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들도 진행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다음에 또 알아보는 활동들을 해보면서 미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 그런 기술들을 익혀보고 알아보는 활동들을 했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공학과의 꿈을 가진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 실험 동아리 또는 과학 수학 동아리를 갖다가 꾸준히 3년 동안 진행했으며, 댐이 검사됐을 때 많은 물이 모여 있게 되는데 자전에 의해서 이것들이 우리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자전 속도에 따라서 그 변화된 값을 갖다가 조사해 보고자 하는 활동들도 했고요. 최근에는 환경 때문에 친환경 건축 자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건축재를 사용했을 때와 일반 건축재를 사용했을 때의 공기의 질의 차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는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의 특강을 듣고 난 다음에 대학교에서는 이 CA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건축물들을 제작하는 활동들을 해봤어요. 근데 3D 프린터를 할 때 모델링하는 그 방법과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 직접 건축물을 출력해서 건축주에게 보여주는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실제적으로 잘 비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건축물을 출력해본 활동까지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면서 나는 미래에 이런 에코하우스, 건강한 건축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학과라는 꿈을 가지게 된 친구가 되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조그만 시골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골 도시에 살았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외곽 지역에는 이런 교도소라든지 혐오시설, 기피시설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도시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신도시를 설치할 때 있어서 이 교도소가 있는 자리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설계할 때 있어서 도시를 원활하게 잘 설계하고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도시를 설계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도시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 도시 재생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면서 도시를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도시공학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시공학의 진로를 설정해 나간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스마트 도시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조사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나라 도시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양한 도시들이 도시 재생을 어떻게 진행하고 미래 도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조사해보는 활동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인문계 학생입니다. 물론 경영 전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친구는 농업 경영 전문가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먹거리를 갖다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를 직접 방문해보고 그래서 이러한 농공단지를 변화보면서 앞으로 여기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들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농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에서는 6차 산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촌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게끔도 진행하고 있고요. 농번기 때에서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하거나 쉼을 얻고 갈 수 있게끔 다양한 내용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6차 산업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농사를 보다 편리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앞으로 농업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 전문가입니다. 특히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이 많이 도입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욱더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꿈을 키워간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꿈을 가지고 1학년 때부터 통계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활동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통계 프로그램 사용되는 게 R 프로그램도 있겠지만은 SPSS라고 하는 통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을 해보고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는 데이터가 돈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갖다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뭔가 하나 개발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더욱더 키워나간 친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과생인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꿈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학교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는 교수도 없고 학비도 없고 장소도 없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과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채용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이렇게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갖다 할 때 이런 전문적인 인문계 출신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주의라든지 생명윤리라든지 노번윤리라든지 과학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에게는 어떠한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면서 인간을 이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좀 더 이로움 쪽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또 인간이 정말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조사한다면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꿈으로 발전시켜 나아간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각 지역마다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게임의 산업들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게임이 가장 활성화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과 그리고 미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새로운 게임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때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스토리가 필요한데 이런 스토리는 중국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 스토리가 있어서 이러한 스토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영화, 게임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좋은 게임 스토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학자도 충분히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가 잘 몰랐던 여러 가지 과학과 연계된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과학 연구사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법제사의 꿈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청소년 범죄, 모방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데이터 폭력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너무 나이를 또 청소년법에 적용될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면 빠르게 변화한 거와 접합하게 법도 변화돼야 되는데 이러한 법이 변화되는 게 너무 느려서 사람들에게 많은 원성과 원망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꿈을 가지고 법제사라는 진로를 가지고 된 친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세모자법이라든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자살예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법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4차 산업혁명이 도입되게 된다면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사회구조가 변했을 때 새로운 법들이 필요한데 그런 새로운 법들은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다음에 이것들을 사람으로 통해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통계 동아리에서 통계 분석법을 통해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알아본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진로가 좀 일찍 정해지게 된다고 하면 1학년 때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키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는 게임 중독도 있고, 담배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등등 다양한 중독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중독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독 심리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중독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잘 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 전문가도 꿈을 가지게 된 친구라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선배들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빠르게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로 선택한 과목이 학교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반영 점수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학을 희망하고 그 대학에서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를 갖다 빨리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갖다 정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을 선택했다 하라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활동을 해봐야지만 실패를 해볼 수 있고 실패를 해보게 되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노력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해볼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힘들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함에 따라서 미래도 같이 변화가 될 것인데 우리 미래와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진로와 전공과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접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로를 영민하게 조절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학위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스카이 대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문과생 같은 경우는 40%도 제대로 취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도 또 학생도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분도 자세하게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분야에 관련된 능력들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능을 개발하지 않으면 전문가처럼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뛰어난 능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 아이들이 일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자신의 꿈들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꼭 직장을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기업이나 다양한 나라에서도 충분히 인터넷으로도 다양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상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꿈을 좀 더 키워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학교 때부터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못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실패를 경험해본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 자기의 꿈을 위해서 더욱더 잘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아이는 다 A를 맞았어요. 그래서 매우 뛰어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중학교 때 A를 맞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통상
30에서 40%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부등급제로 환산하게 되면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보더라도 30%라 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신 4등급까지의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는 이게 40%까지 확장이 됐다라고 하면 내신 40% 커트라인이 상위 40%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가 모두 A를 맞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게 1등급인지 아니면 4등급인지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A를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 무엇인지를 갖다 해서 성적을 더 잘 맞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주도 능력으로 통해서 자신이 잘한 것들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끔 개발해주고 부족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등학교에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도 맞을 수 있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런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교 이름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능력이 딱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이가 다 천재인 것 같지만은 중학교 올라오게 되면 아 우리 아이는 공부에 조금 재능이 없네? 뭐 생각하게 된다라면 최근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취업도 잘 되고 또 우수한 성적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도 공무원에 바로 취업이 될 수 있게끔 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뜨고 있는 다양한 반도체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다양한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고등학교라든지 폴리텍 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시고 그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적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개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능력들이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있어야지만 사람들에게 불려질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야에 만 시간 이상의 투자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 전문가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도 그처럼 잘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 분야를 갖다가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자녀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충분히 그것들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그 재능을 펼쳐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